네,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그거예요. 면접관 후기예요. 사실은 제가 퇴직하자마자 면접관 후기 영상을 먼저 찍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많이 미흡해서 좀 새로 찍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필기시험 발표되고 면접 준비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면접관 후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일단 면접 시험 이제 특성이 이렇죠. 면접관마다 관점이 다 다르죠, 그죠? 무슨 말 얘기하면 일단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필기시험 정답 개수에 따라 평가가 다 돼버리죠, 그죠? 누가 시험을 보든지 관계없이. 하지만 면접 시험은 면접관에 의한 정성 평가죠. 그래서 같은 면접자라도 그에 대한 평가가 다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자, 본격적으로 제 면접관 이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처음 면접관을 들어갔을 때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너무 바빴다는 거였어요. 제 면접자로서 들어갔을 때는 면접관들이 왠지 모르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고, 이렇게 뭔가 좀 근엄해 보이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면접관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까 단순히 질의응답만 하는 게 아니라 평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자기소개서도 읽어봐야 되고, 또 면접자 입장에서는 한 번 면접이잖아요. 근데 면접관은 면접자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죠? 지방직 구급 시험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 한 팀당 수십 명의 면접자를 보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바쁜 와중에 이 생각 들죠. 이 면접을 오신 분들은 자기 평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좀 계속 있게 집중력을 이어나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복장 문제인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복장 가지고 고민 많이 하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요. 복장이 다 똑같이 오시더라고요, 결국은. 다들 뭐 고민을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고민 안 하고 바로 하셨던 분도 그냥 정장 준비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검은색 투피스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구두.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제가 들어갔던 면접팀은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면접을 오신 분들 복장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었어요. 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되게 이렇게 청사내에 이제 있으면서 딱 누가 들어오면 저분 면접 보러 오셨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다 복장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면접 준비하시면서 복장 가지고 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가지고 계신 뭐 정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장이 없어서 새로 구입하신다면 바로 구매하시고 바로 다른 거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차이가 나진 않죠, 그죠? 자, 답변 내용도 유사하다. 사실 이게 조금 이제 크게 제가 타이틀 잡았는데 질문 내용이 예상 문제에 나와 있나 보다 했죠. 다들 어느 정도 그 기간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죠? 지금 모르신다면.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답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상중하러 가른다면 그 답변에 차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의 답변은 남들 하듯이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하되 거기서 이제 좀 디테일을 살려서 답변을 잘하는 방법 많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자, 그 다음 말을 잘하는 걸까? 특히 이제 면접 스터디 하시다 보면 말을 정말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자 수험자 분들이 말을 비교적 좀 덜 더듬긴 해요. 하지만 어떤 수험자 같은 경우, 수험자 같은 분에는 이제 요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두 갈씩으로 답변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이 말 이어가신 분들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전략은 두 갈씩으로 요점을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또 답변을 외워갖고는 또 있죠, 그죠? 답변을 외워갖고에 대한 답변을 제가 길게 썼죠, 그죠? 뭐냐면, 앞에 내용과는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질문을 이제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신 건데, 이제 본인이 외운 게 있잖아요. 그죠? 외워온 게 있으니까, 암기해서 온 게 있으니까, 면접관이 이제 질문 취지랑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럼 논점 이탈돼 버리죠. 답변이 엉뚱한 답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경우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경우 같아요. 가장. 그죠? 특히 이제 우수는 뭐 차치하고라도 미흡은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미흡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질문하실 때 혹시 본인의 준비했던 질문하고 좀 다르다면 정확하게 들어보셔야 돼요. 그죠? 자, 토론은 아니에요. 그죠? 면접이죠. 우리 면접 보러 갔잖아요. 근데 옆방에 토론만 차이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렇게 좀 제가 타이틀 잡았는데
가치 문제는 정답이 없죠. 보통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이 형평성이 중요하니, 그죠? 우리 행정학 공부하시면 다 알잖아요. 그죠? 가치는 정답이 없는데, 면접관하고 논쟁하시지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면접관들 분 중에 일부는 또 이제 면접관으로서의 또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본인 의사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잘 호응을 해주시면 되지.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토론하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밑에 하나 더 적어놨죠, 그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그죠? 특히 가치 문제가 보통 명확하지 않죠, 그죠? 그런 이유로 본인이 주장이 반박당하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면접 들어가실 때는 본인 성격, 평소에 이렇게 논쟁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성격이라도 좀 참으시고, 또 면접관 하시는 말씀, 그냥 그 동의하시는 형태로 다 매끄럽게 진행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자죠. 자,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다. 나까지 우울해진다. 이렇게 적어놨죠. 왜냐? 이제 이런 약간 면접을 제대로 준비 못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습관적으로 약간 조금 목소리 톤이 낮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목소리 자체가 별로 안 크신 분이 계시죠. 그죠? 뭐 마이크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목소리 작으신 분들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특히 수십 명의 면접을 보는 면접관은 또 지쳐 있잖아요. 그죠? 지쳐 있는데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시면 좀 잘 안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스터디나 개인 연습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항상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 결정의 시간이죠. 이제 합격자 결정해야 되죠. 그죠? 우수를 줄까 보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수를 특정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적절한 경우 있죠. 다 고만고만하게 답변하시는 경우 있죠. 그때는 상을 줄까? 중을 줄까? 고민하죠. 그죠? 저 행정학에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상을 주는 경우, 누구에게나 중을 주는 경우. 이게 뭐 관대화 또는 중심화 경향이라는 어떤 행정 용어인데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 요소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을 주고 누구한테는 중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자, 아시겠지만 우수를 받으려면 이제 과반수 이상의 면접관으로부터 다 상을 받아야 되죠. 평균점수 5개에 대해서. 자, 그래서 뭐 특정 사람한테 뭐 중을 줄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자, 우수는 특정하기 어렵고 미흡은 부담스럽다 했죠. 두 번째는. 우수는 아까 제가 같은 이유예요. 누구한테 과연 이 주상적인 항목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될까? 어떤 그냥 상을 다 줄까? 아니면 중을 다 줘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거고 미흡은 비교적 명확해요. 비교적. 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혀 질문했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한다거나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명확하게 보이죠. 저만 보이는 게 아니죠. 다른 면접관분들도 다 캐치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흡은 특정하기 쉬운데 굉장히 페널티 크잖아요. 무조건 불합격이잖아요. 그 사람 필기 성적 관계없이. 그래서 미흡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정부에서 면접을 강화하고 있죠. 제가 지방직은 뭐 필기 성적 순위가 이런 영상을 원래 말씀드렸듯이 비록 이제 그 면접의 어떤 평가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계속 상이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면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생겼죠. 지방에서도 이제 발표나 집단 토의 같은 거 도입했죠. 그죠? 그런 거 토의하면 뭐가 좋겠어요? 상중하? 그죠? 상중하를 통해서 우수, 보통, 미흡 판단이 용이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이미 다 도입됐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통 중앙에서 도입한 제도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면접이 점점 강화해질 것이다. 그죠? 비록 작년에 면접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올해 강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분명히 생길 확률이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결론이죠. 그죠? 결론은 첫 번째, 면접관도 굉장히 바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별력이 떨어질수록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나랑 같은 면접자가 어떻게 답변할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조금 더 나을 것인가. 비록 좀 사소한 것이라도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안 드는 답변 방식도 있죠. 그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소리가 굉장히 작다든가 두괄식으로 답변 안 하시고 굉장히 늘어지게 답변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으로서 우수 미흡으로 평가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 면접 시험 다 돼 가시죠. 그죠? 면접관 제 후기 좀 보시고 면접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